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분명 저한테 질리고 지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가치나 문명, 정체성, 법, 규범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리를 내어줄 때마다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고 그들은 무언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회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의 나라가 점점 더 애초에 살기엔 좋지 않아서 떠나온 사람들의 나라처럼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나라를 떠났는데 새로운 나라에 와서 그 나라가 본인의 고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온다면 왜 떠나온 나라처럼 그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그걸 말해줄까요? 왜 제가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스피커스 코너에 대한 간단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스피커스 코너는 영국인의 정체성 또는 오늘날 영국에서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의 색채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18세기 스피커스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타이번이라고 불렸으며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종종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대중연설과의 초기 연관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하이드파크에서는 참정권, 노동자 권리, 의회 개혁 등 대규모 정치 시위가 자주 열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1850년대, 1866년부터 1877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당국이 개혁 시위를 막으려 하자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의회는 평화로운 공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일이 거의 2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맞죠? 200년 전 영국인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거의 200년 전에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현대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1872년 왕립공원 및 창원 규정법 1872년은 스피커스 코너를 특정 규칙하에 공개 연설이 허용되는 장소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스피커스 코너의 공식적인 탄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년 전 영국은 오늘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나라들보다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거의 150년 전이죠. 그리고 당연히 같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현대의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의 150년 전에 세워진 가치들이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성분을 한번 보세요. 이 용감한 영국 여성분을 보세요. 이 여성은 무슬림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 남성은 그녀의 목을 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스피커스 코너인데 포지 파커, 즉 켈리 제이 킨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켈리 제이입니다. 켈리 제이의 조상들은 거의 150년 전에 권리를 쟁취했고 영국 기득권층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나요? 알다시피 늘 그렇듯이 뻔한 그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단지 공개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정부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크레인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탈레반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20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득권층과 서구 전체 기득권층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오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래 남자가 방금 와서 제 목을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가 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남자예요, 그애. 얼굴입니다. 그는 흰색,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 남자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 뻔뻔한 것 좀 보세요. 아니 사실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아부하고
줏대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대담해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이민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죠. 좋아. 이제 네가 살던 개판 같은 제3세계 나라를 떠나왔어. 네가 살던 엉망진창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서양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 우리는 종교를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종교, 즉 기독교도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줏대가 없어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그들의 7세기 전쟁 영웅을 비판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종교를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 대화가 더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봐.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구의 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이 여성분이 여기서 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온갖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영국식 억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당신들의 PDF 예언자가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바로 이런 행동 때문에 그들의 예언자는 역사상 가장 모욕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당신에게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위 인물이라고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100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를 신성한 권위처럼 써요. 그가 무함마드를 1위, 예수를 4위에 뒀다며 계속 이용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함마드는 역사상 가장 조롱받고 모욕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보다 훨씬 더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판과 공격을 받지만 무함마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경찰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이 한 일을 심지어 자백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 정도로 그들에게 대담함을 줬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우리 기득권층, 우리 한심하고 배신적이며 반역적인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아메스가 이슬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슬람주의자에게 살해당했을 때 사실 그는 이슬람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신성 모독에 대해 무언가를 말했는데 신성 모독이 허용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온건한 내용이었고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슬람주의자에게 살해된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국 기득권층과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시민권을 박탈하고 사막으로 추방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 불법입니다. 이 여성분이 제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hu 알레이히 와살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 불법이다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봐요. 봐요. 이것 좀 봐요. 네 아이. 그녀가 혼자였다면 상상해보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것 좀 봐요. 다음 영상 봐요. 제가 영상으로 찍었어요. 아니, 그 사람 말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쪽으로 옮기거나 그 사람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신념이야. 그래, 친구가 되어줘. 내 친구 중 한 명이야. 그리고 그걸 계속 촬영하는 거야? 그래 친구야. 그가 그냥 와서 말했어. 너 계속 이슬람에 대해 헛소리할 거야?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릴 거야. 그건 분명한 협박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너는 거기 있지 않아. 야. 하에 아주 가까이 있어.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 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저는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빌 골드에게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의 협박은 이 영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날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알겠어. 그러게. 뭐라고? 아니, 나가.
경찰 어디 있나요? 방금 그가 제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경찰 어디 있나요? 우리 경찰이긴 한가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스피커스 코너입니다, 여러분. 거의 200년 전 영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200년 후 같은 영국 정부가 이 야만인들을 들여와 공개적으로 위협합니다. 여러분은 해리스 술탄, 그는 그냥 위협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는 그냥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지난주 에든버러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가 그 사건 때문에 울고 있었죠.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마도 치명적이지 않게 무슬림 5명을 찔렀다고 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음모론이 많은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파고들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어떤 이들은 피해자 중 2명만 무슬림이고 나머지 3명은 비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슬람 관련 사건이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공식 입장에 따르죠. 백인 정신 이상자가 무작위로 평범한 무슬림들을 증오 범죄로 찔렀을 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었죠. 무슬림들은 며칠간 울었지만 하루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무도 이 사실이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 설교자가 이곳 스피커스 코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칼에 찔렸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거의 5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 여성, 런던에 있는 이 영국 립스틱 무슬림 이슬람주의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에든버러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너무 흔해졌죠. 이 남자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배틀리 학교 교사를 숨게 만든 주동자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의 죄가 뭔지요? 그는 학생들에게 스피커스 코너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디스트는 지역 무슬림들을 선동해서 배틀리 그래머 스쿨 밖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염난자들, 여러분, 이 수염난자들이 서구 국가들, 특히 영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튼 타시를 누가 잊을 수 있을까요? 전직 무슬림이자 기독교 여성인 그녀가 스피커스 코너에서 칼에 찔린 일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를 찌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이슬람주의자 에드워드 리틀입니다. 그는 사실 백인 무슬림 개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종자들조차도 이슬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이슬람주의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질문은 왜 우리가 이걸 허용하냐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반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슬람주의자 지하디스트들은 서구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서구인을 뜻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어디에 있든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관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관용의 시대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걸 용인해야 합니까? 왜 그들의 불관용을 용인해야 합니까? 왜 그들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동굴인 같은 행동을 용인해야 합니까? 왜죠? 칼 포퍼가 50, 7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관용에 대한 관용은 미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낙인이 우리에게 들이대졌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관용적인 사회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런 사회가 된 걸까요? 관용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2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폭력이 스피커스 코너에서 일어났던 때로 돌아가려면 1820년대, 18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공격적일까요? 꺼져.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졌지? 내가 이민자였을 때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민자이긴 하지. 나는 기차를 타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했어. 그때가 기억나. 요즘 멜버른 기차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이팟이 막 나왔을 때였어.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아이팟을 끼고 있었고 아무도 서로 말하거나 전화로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때는 기차에 있는 사람들 중 97%가 호주인이었어. 출퇴근 시간이라 기차가 꽉 찼지. 우린 거의 어깨를 맞대고 서 있지만 아무도 닿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이런 예절을 익히고 있었지. 파키스탄에서는 그래, 기차가 꽉 차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성추행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아. 알겠어. 내가 가볍게 말하지만 단순히 차이점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 온 젊은 남자로서 직접 겪어보니 나는 정말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바로 라호르와 파키스탄, 그리고 멜버른과 호주 사이의 차이였어. 나는 이걸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는 아프리카 어딘가 출신인 것 같아.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왔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 안에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어. 그들은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완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만해. 이 엄마가 오고 있어.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전과 걱정에 그런지 못했을 거야. 알다시피 나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았어. 나는 호주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 호주 시민이 되고 싶었지. 그래서 전과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어. 나는 모든 걸 피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아? 그건 우리 정치인들이 다문화주의라는 채찍으로 자기 국민들을 때리기 때문이야. 그들은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정치인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말해왔어. 이 사람들은 지켜보며 점점 더 뻔뻔해져. 그래서 그렇게 뻔뻔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뻔뻔한 거야.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그가 한 것처럼 뭔가를 한다면, 시위자가 매우 공격적이었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그런 쇼를 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자기네 제3세계 쓰레기 같은 나라로 추방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잊어버릴 거야.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행복하니까. 나는 이걸 두고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어. 서구 국가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기 예언자도 기꺼이 버릴 거야. 그들은 이런 무료 복지 혜택과 무료 공공주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들의 아이들은 영국 납세자 돈으로 마드라사에 다닐 수 있어. 그들은 예언자도 기꺼이 버릴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야.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어떤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인지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해. 그건 이슬람 가치가 아니야. 아까 내가 보여줬던 켈리를 참수하겠다고 협박한 그 남자. 그는 영국과 영국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해. 내 생각엔 그날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맞아.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우린 그래왔고 진짜 아이도 있었어. 하지만 우리에게 다행히도 많은 일이 있었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여기서 어디가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이 적을 최고의 보증으로 만들 거야. 50년대, 나 심지어 14세기처럼.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18세기와 19세기에 무엇을 했는지 봐. 하이드파크에서는 대규모 정치 시위가 자주 일어났고 주로 투표권, 노동자 권리, 의회 개혁 등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결국 영국 정부는 1872년에 물러서서 1872년 왕립공원 및 정원 규제법을 통과시켰어. 아직 할 수 있을 때 싸워. 아직 인구 구도가 너희에게 유리할 때 싸워. 내 생각에 영국은 아직도 72%가 백인. 영국인 백인. 민족적으로 영국인. 72%야. 그 숫자. 그러니까 인구 비율은 한 세대 안에 급격하게 줄어들 거야. 10년 안에 그 숫자는 60%로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 2056년쯤이면
백인 영국인은 소수가 될 거야. 2056년이면 그 비율이 40%로 줄어들 거야.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2056년이나 2050년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뜻은 아니야. 아니야. 매년 우리가 잃을수록 그들은 더 강해져. 해마다 잃고 10년마다 또 잃어. 그들은 더 강해져. 그리고 기억해야 해. 그래, 네가 70%일 수도 있지만 그들 중 20%는 워크 성향이야. 넌 이미 소수야. 심지어 50%밖에 없을 수도 있어. 네 백인 인구의 50%만이라도 이슬람화나 너희 나라와 문화의 항복에 맞서 일어서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배경음악 때문에 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국인과 잉글랜드 남성들이 함께 모여 맞섰던 곳이야. 그 싸움은 끝까지 갔지. 디지털 시대는 끝났어. 프랑스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우리를 전선에 세울 뿐이야. 션, 내가 그 차이를 메꿔도 될까?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한 웹사이트를 보게 될 거예요. 징후와 블랙홀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클릭하면 가입하라고 나올 거예요. 클릭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이름, 출신지,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은 점과 전화번호용 화살표가 있습니다. 눌러서 오는 나라를 선택해야 해요. 어디서 오셨나요? 당연히 영국이죠. 이 부분에서 헷갈리니 꼭 제대로 선택하세요. 우리는 수천, 수만 명의 빅리그 영국 남성들로 이루어진 영국 애국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브런치를 먹으면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외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요.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요. 아주 빠르게 끝났을 때요. 저는 영국 해협에 보트를 50적 띄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도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도시든 통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해본 적 없는 강한 반격을 말하는 겁니다. 왜 손을 뗀 거죠? 벨파스트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꼭 등록해 주세요. 곧 모두 뵙겠습니다. 자, 어서요. 저는 그들이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영국 해협에 배 50척을 띄우길 원하고 도벌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벨파스트 폭동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불법이라면 쉽게 단속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흔해질 겁니다. 네, 그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정부가 단속하고 네트워크도 차단될 겁니다. 그 후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지하로 숨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씨는 그저 또 다른 전선을 열어 영국을 증오하는 제3세계 야만인들로 영국을 가득 채우려는 거죠. 도대체 당신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영국이 서방과 제3세계주의 간의 전쟁에서 최전선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